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몰유드 얘기를 하다가 녹음이 못 들어갈 뻔했다. 지금 녹음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다를 떨고 계시는 혜영 언니랑 홍승은 작가님 다시 돌아오셨어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혜영이고요.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하면 성생활 용품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비혼이지만 강제 비혼으로 결혼은 했는데 여성 파트너랑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혼세 친구이기도 하고, 오늘 또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승은입니다. 저는 집회노동과 강연 노동을 하고 있고요. 자기소개 둘 다 제일 버벅거리는 게 너무 웃겨. 다른 얘기는 그렇게 잘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나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얘기할 버튼 누르면 자기소개 나오는 사람 어디가? 그래서 네, 혹시 수치가 그렇고요. 옮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없나 봐. 선생님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앞에서 지금 붉은 뺨을 갖고서 우리를 바라보고 발그레 발그레. 네, 그리고 저는 외향인 특집이잖아요. 오늘이. 네. 제가 E로 나오긴 했는데 MBTI가 음. E가 맞나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E와 I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 외향인 특집이 굉장히 네.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떤 파장을 일으켜서 그쵸. 많은 분들이 나는 외향인이 아닌 것 같다. 정말 하면서, 준언니의 큰 네. 가르침이 있어요. 백스텝으로 진짜. 로그아웃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굉장히 맞아요.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어떤 음. 혼란이 온다. 저희가 너무 극 외향인을 모셨어가지고 진짜. 지금 이 녹음도 오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편집할 자신이 없어서 두 분은 계속 오셨으면 좋겠다고 두 분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편집하는 입장에서 나 절대 못 먹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안 불렀거든요. 안 불렀는데 다들 너무 깜짝 놀라셔서. 그쵸. 네. 근데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두 분은? 저는 듣자마자 원생님한테 카톡했어요. 네. 저 내향인인 거.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사람들 기를 죽여가지고.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이것이 외향인이다. 이것이 저 정도는 돼야. 난 너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어. 들으시고 몸져 누우셨다는 내향인 분들이 굉장히 너무 피곤해. 맞아. 얘기만 들어도 너무 힘들어서 몸져 누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막 혼란 속에서 들었어요. 오, 처음에 진짜. 조금 들을 때는 그럼 나는 외향인은 맞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낯을 가리는 외향인이지 했다가 조금 더 들니까 아닌데. 점점 들을수록 진짜 혼란이. 맞아. 그래서 1부는 이럴 줄 알긴 했는데 망해가지고 너무 우리 얘기를 많이 하다가 사연을 덜 읽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극 외향인을 모셔가지고 좀 공감 가는 외향인. 과연 오늘은 안 망할까요? 아우 지금 너무 걱정돼. 지금 이미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기소개도 못하고 있는. 네, 지금 자기소개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무리를 일으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두 분은 본인이 어떤 외향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작가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네. 저는 반반이다. 반반. 네, 진짜 반반 같았고 제가 MBTI를 했을 때 항상 아이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나오면 막 주변에서 막 웅성웅성 막 놀라는 막 그런. 근데 저는 사람한테 받는 에너지가 되게 크기는 해요. 엄청 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을 듣다가 이제 저한테 계속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어떤 거 같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니? 그러면서 이제 외향인인지 내향인인지 막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그냥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기에는 여러 성향이 있기는 한데 하나를 선택하면 외향인이 맞다고 네.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저는 막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뇌하고 이런 걸 되게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에너지나 그걸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사람한테 받는 힘이 크고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중에 왜 혼세 씨랑 막 언니가 일할 때 커피숍을 가거나 뭔가 사람이 있는 데서 일을 하고 근데 저는 그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방송을 듣고 내가 그걸 진짜 안 좋아하나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아니라 집중력이 떨어져요 제가. 그래서 사람이랑 일을 하는 걸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일이 많을 때는 그 일만 해야 주변 게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잘 안 틀어놓고 하고 이러는 편인데 또 생각해보면 예전에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준비할 때 막 비욘세 씨가 막 써주고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럴 때 보면 뭔가 일을 같이 하면서 얻는 에너지가 분명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결론은 방송을 듣고 저를 좀 돌아보니 여러 성향이 있긴 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외향인에 조금 더 가깝고 낯을 많이 가리는 외향인이라고 생각이 맞아. 들었어요. 언니가 외향인이라고 느꼈던 거는 집에 항상 누가 있어. 거기에서 얻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런 분들도 진짜 되게 없어요.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외향인이 엄청 막 쾌활하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가구같이 맨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아니 이번에도 제가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비운 적이 있었는데 네.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공동 육아 저희 아이들 강아지들 돌봐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앞집 사람이랑 인사를 트더라고요. 근데 요즘 세상에. 근데 그 똑같은 친구 이제 그 앞집 분이 그 친구를 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심지어. 그리고 저 딱 3일 갔다 왔는데 잠깐 병원에 그렇게 되고 또 이 친구가 막 저희 집에 택배가 잘못 오면 반대편 건물 택배가 저희 집에 잘못 오면 그 친구가 갖다 주기도 하고 거의 저희 좋다. 집이 진짜 어떤 공동의 공간이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정신적인 피로감을 제가 안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가 조금 맞아. 외향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승은 작가님은 뭐 네. 집에 맨날 사람 있으니까 원래 4명이 살잖아. 저는 지난 준 언니 나오신 방송을 듣고서는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나 뭐지? 이게 이렇게 중대한 일인가? 진짜 중대하게 고민을 난 해서 뭐지? 이게 친구들하고 너무- 친구들한테서 막 물어봤어요. 나 뭐 같아? 그랬더니 지민이 되게 예리하거든요. 사주상 신금이라고. 저도 유사과학 좋아하시는 집. 저 집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날카로운 금입니다. 네. 네, 지민이 딱 저한테 그런 거예요. 승은이 외향형이 맞는 것 같긴 하다. 어. 왜냐하면 사람한테 에너지 받는다. 혼자 있을 때 오히려 기운이 떨어진다. 근데 체력이 안 좋아서 기력이 없어가지고. 체력이 안 좋고 약간 까다로운 외향인이다. 왜냐면 좋은 사람들 만날 때 진짜 너무 행복하거든요. 글쓰기 수업할 때도 웬만하면 다 좋아요. 강연 갈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코드가 좀 안 맞는다 싶으면은 기가 쫙 빨려요. 그리고 저는 저희도 이제 집에 초대하는 거를 식구들도 다 좋아해서 네. 준 언니한테 되게 공감됐던 게 저희도 식탁이나 뭐 인테리어를 고민할 때 저희의 편의도 편이지만 누군가 초대하는 저도요. 거 그죠? 그 최근에도 막 앞접시 8개 막 써놨거든요. 물론 5인 이상 안 모일 거지만 그런 식으로 준비를 뭔가 해놓고 맞아, 이런 거 맞아. 되게 즐기는데 제가 체력이 이제 만성 질환과 좀 되게 한계가 좀 많이 있어요 에너지가.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뭐 2번 이상 뭐 혹은 연속으로 이틀 이렇게 초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체력이. 그래서 체력이 좀 힘들고 까다로운 외향인이긴 한 것 같다.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두 분이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저번에 잠깐 스치면서 만난 걸 빼면은 인사만 했죠. 그때. 그러니까요. 아니, 둘이 오늘 거의 처음 만난 건데 말을 많이 해서 지금 너무 못 들어가 버렸다. 이런 게 다른 거야. 처음 만났는데 아까 막 저 집에 놀러 가도 되냐? 그러니까 집에 가도 돼요? 뭐 이런 소리를 하고 한물류도 산다고 한물류도 얘기하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외향인에 네, 속하는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셔서 네. 내향인 분들이 질문해주신 외향인은 왜 그럴까 이런 거는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를 해볼 텐데 무섭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씩. 신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내향인 30년차 직장인입니다.
스스로 어떤 성향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멋있게 세 글자. 내향성. 궁금한 점. 내향인이지만 초면인 분과 대화하는 것에 있어 두려움은 없지만 단지 대화 소재가 없어서 대화거리를 찾는 게 더 스트레스입니다. 또 여럿이 있을 때 대화가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외향인들은 어떻게 끊임없이 대화 소재를 만들어내는지 대화 없이 있는 게 힘든지 궁금합니다. 하나 더, 만약 내향인이 대화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있는 게 편하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도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지금 앞에서 필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런 풍경 처음 봤는데 두 분 다 되게 메모를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빌리고 싶었는데 저기 안에 지금 필통 같은 거 들고 오셨는데 파우치에 분명히 하나 여유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펜이. 아니 뭐 달란 말도 안 했는데 뭐를 건네주길래 나는 뭘 주는 거야. 근데 뭔가 펜을 줬어. 통했어요. 제가 되게 아까 웃기다. 이 책 보고 네. 알았어요. 책에. 그래서 네. 두 분은 만약에 어. 내향인 분이 대화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있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서 되게 저는 얘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침묵이 어색해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말하기 네, 너무 좋을 때. 네, 그냥 말하는 게 너무 재밌고 네. 그 얘기를 뭐 듣는 것도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게 재밌는 거지. 그 침묵한 순간에 막 어색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을 많이 가지는 편은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도 나 퇴근한다 너네 집으로 간다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오늘은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는 네 할 거 들고 와 이렇게 얘기해서 각자 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완전히 오케이. 오케이. 네. 수은 작가님은요? 저도요. 사실 제 주위에는 내향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게 관계가 좀 형성됐을 때는 이제 서서히 서로 이렇게 알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친구가 좀 힘들어 보이면은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저도 이제 조용히 그 주파수 진짜 맞춰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그치.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아. 약간 우주 플리즈 닥쳐줄래? 내가 너무 나댔나 이런 고민을 할 것 같긴 하지만 그치, 맞아. 뉘앙스와 분위기와 맥락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막 이렇게 있다가 나는 대화하는 게 싫은 건 아니고 조용히 있는 게 편해 이러면 아, 그냥 그렇구나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막 얘기하고 근데 난 조용히 있는 게 편해. 넌 말이 너무 많아. 설마 그렇게 얘기 안 하시겠지? 안 하겠지.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머 어떡해. 그러면 또 외향인 생각하는 거지. 내 토크가 재미가 없었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쵸, 그쵸. 아 그리고 막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네. 대화거리. 저는 미용실에 가거나 어디에 갔을 때 네. 되게 궁금한 게 진짜 많아요. 어. 이분들의 노동 환경이나 막 흡연을 저는 하니까 몇 번 가서 조금만 친해진 선생님한테 이제 처음 갔을 때도 선생님은 그럼 이렇게 바쁜데 언제? 흡연 혹시 후 하세요? 흡연하세요? 그랬더니 저희는 그거를 뿌라고 불러요. 뿔을 하긴 하는데 연초라 냄새가 나서 손님들이 안 좋아하니까 막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듣고 막 미용사 하면은 막 지문 이런 거 괜찮으시냐 막 이런 거 질문하게 되고 뭐 이런 시간의 수당 잘 받으시냐 노동 환경 오는 거 되게 웃기다. 되게 근데 그 궁금하더라고요. 가끔 네일 아트 받으러 가도 네. 제 친구 중에 네일 아트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시력이 너무 안 좋아진대요. 너무 가까운 걸로 섬세하게 보니까. 네, 맨날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그래서 여쭤보기도 해요. 제 친구는 이렇다는데 선생님은 눈 괜찮으시냐고 다들 안과 다니신다고 그런 얘기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요.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좀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도 약간 외향인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진짜. 그리고 저는 여기 사연자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향인인데 낯은 안 가린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낯가림이 내향인 외향인을 그래서 나는 뭐에 속하는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 계속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란을 많이 겪은 건데 내향인도 낯을 안 가리는 경우도 있고 외향인도 낯을 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좀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맞아. 또 상대에 따라서 일부러 낯가리고 싶어질 때 있잖아요. 맞아. 절대 친해지고 싶지 않아. 항상 난 있죠. 너랑 낯가리고 싶어. 정말 상처되는 말이다. 내향인으로 이렇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네. 저는 미용실 스몰 토크 힘들어합니다. 미용실 그럴 수 스몰 있어요. 토크 진짜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네일 아트 같은 것도 만약에 뭐 손톱 관리를 받는다. 물론 지금은 잘 안 받는데 그거 하면서 대화하는 것도 좀 근데 저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네. 그분들은 이제 서비스직이니까 제가 비슷한 노동을 하잖아요. 방송국에서 네. 얘기를 계속 해야 되고 원하지 않아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피로감이 너무 느껴져서 힘든 것 같아요. 피로해요, 진짜. 그래서 가끔은 이제 미용실 갔을 때 네. 일부러 말을 걸까봐 괜히 막 그런 다른 핸드폰으로 뭐 계속 보고 그러는 게 아무것도 안 하면 말을 걸까 봐서 그럴 때도 있고 쇼핑할 때 누가 말 거는 것도 싫어하고 네, 그러니까 직업의 일환으로 스몰 토크를 해야 되는 분들이랑 대화하는 거를 좀 피곤해해요. 근데 사실 저 좀 까다로운 외향인이라 그랬잖아요. 네. 아마 지금 제가 다니는 미용실 선생님이 적당한 말을 하시는 분이어서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예전에 다녔던 데는 되게 저도 좀 약간 피곤해서 일부러 책 들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네. 나 책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풍기는 거. 근데 그냥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지고 이거를 적당히 얘기하다가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어떤 이게 있어가지고 가능한 게 아닌가. 맞아. 맞아. 그러면 대화 소재는 어떻게 찾으세요? 대화 소재? 저는 뭔가 머릿속으로 막 생각했을 때 막 오늘 가서 무슨 얘기하지 막 이렇게 항상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진짜? 네.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답이 내려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생각이 깊어지면 제 뇌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생각이 깊어지면 항상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거나 뭔가가 있을 때 생각을 막 깊이 하다가 결국에는 할 말을 못 하고 가요. 근데 이상하게 그 상황에 소속이 되면 그냥 입이 터져요. 그냥 그게 뭐 하나 들으면서 공감이 돼서 갑자기 막 그런 경험들이 생각이 나고 막 입이 터지고 이래서 항상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얘기를 한다 그러면 큰 주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내가 준비해야 될 거에 대해서 준비는 하는데 디테일한 거를 잘 잡고 가진 않거든요. 그냥 그 주제가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터진다. 좀 그런 편이에요. 근데 저는 가끔 혜영 언니가 막 얘기를 하는데 눈이 텅 비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언니도 뭔가 기계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두 분이 대화하실 때요? 뭐 누구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눈이 확 비어 있을 때가 있어.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오르골 그 보석함 열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열면 노래가 나와. 띠리리리리리 나오는데 이게 뭐 의미는 없는 거야. 뭔지 알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저는 너무 그게 뭔지 알잖아요. 비슷하게 저도 막 말하는 타입이니까 그러니까 정적을 못 견디고 그래서 언니가 막 얘기하면 난 너무 편리한 거지. 너무 좋아. 제가 하나면 내가 해야 되거든. 몇 명이 모이든 간에. 그래가지고 네. 제가 외향인이라고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하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좀 소외당하면 그거를 또 막 챙겨야 되는 스타일. 맞아. 뭐 음식을 시켜도 혹시 뭐 이 사람이 조금 주춤하면 혹시 고기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계속 살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피로감을 안 느끼거든요. 그게 또 외향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승은 작가님은 어디서 찾으세요? 대화 소재? 대화 소재? 저는 진짜 근데 이게 직업이나 네. 환경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군대에 있거나 혹은 뭐 그런 기업, 일반적인 기업에 있으면 전 내향인이 되게 로 패싱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지금 이렇게 혼세님, 혜영님 이렇게 뭔가 쭉 하면은 퐁퐁퐁 나오는 그게 내향인이건 외향이건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진짜 그 불쾌한 연대가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한마디만 해도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주로 관계를 맺으니까 강연에 가서도 주로 그런 분들이 오고 그러니까 제가 굳이 대화 소재를 찾지 않아도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환경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아니 생각해보면 저는 처음에는 승은 작가님이 내향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네.
처음에 막 이렇게 연락하고 이러다가 다짜고짜 집에서 만난 것도 그렇고 녹음을 하러 갔는데 그때도 녹음을 못 들어갈 뻔했어. 얘기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불쾌한 연대. 불쾌한 연대감이 그때 나왔거든요. 녹음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대화 소재는 항상 본물 터지듯이 그 있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얘기가 이게 내향인이든 외향인이든 어쨌든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해야 얘기하고 싶은 맞아, 마음이 맞아, 생기는 맞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은근히 막 또 외향인인데도 막 먼저 누구한테 연락을 또 제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문자하는 걸 진짜 안 좋아하고 카톡하는 거를 정말 안 좋아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이 생겼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 막 스마트폰 없고 폴더폰 쓸 때도 그 문자의 기능이나 이런 건 너무 어메이징했으나 뭔가 이걸 쓰는 데 대한 피로감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연락을 안 하는데 이제 친구들이 그냥 알아서 그치 그치. 네, 우리 집 문은 모두에게 열려있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이라서 막 하고 그러는데 그 자주 보는 친구들은 그냥 편하게 대화를 하고 뭐 서로 이렇게 꾸며서 언어를 얘기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내 생각을 얘기해도 편한 친구들이니까 괜찮은데 안 만나던 우리 저는 동네만 떠나도 이제 어디선가 소외감을 또 많이 느끼긴 하거든요. 대화를 하면 아 내가 되게 못 따라가는구나 그런 소외감도 꽤 많이 느끼기는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단지 그런 것들이 내가 꼭 내향인이라서라기보다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성향을 떠나서 대화가 더 잘 통할 때 입이 더 터지고 맞아요. 맞아, 맞아, 더 맞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지니까 코드가 좀 맞아요. 있고 그게 그래야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말씀하시는 건 그거 같아요. 처음 만난 사람이랑 스몰 토크 어떻게 하냐 이런 거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물 가지고도 그냥 하는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탄산수 이런 게 있으면은 요즘에는 라벨 없는 거 많이 나오던데 빅토리아 탄산수는 아직도 라벨 따로 있네요. 이런 얘기 아무거나. 그게 뭐야? 이거 욕구들 책 같은 경우에도 제목이 되게 위에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거나. 진짜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좋다.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능력인 거예요. 네, 스몰 진짜. 토크 그냥 아무거나. 그러게요. 아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걸 것 같거든요. 맞아. 그러게요. 처음 만났을 때. 왜냐면 맞아. 이게 처음 만났을 땐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하기가 되게 쉬운 그쵸. 게 만났을 때 눈에 보이는 거밖에 없다 보니까 맞아, 맞아. 시각적인 걸 자꾸 말하게 되고 외모에 그쵸. 대해서 네. 얘기하게 맞아, 되기도 맞아. 하고 아, 무슨 색이 어울리네요. 맞아, 맞아. 좀 뭐 외모 지적을 안 한다 하더라도 맞아. 뭔가 네. 보이는 걸로 어. 얘기를 하니까. 저 생각났어요. 뭐예요? 타투. 아 타투. 저 타투 많잖아요. 맞아. 타투 보여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아. 이게 어떤 의미고 이거 동생의 전 남친이 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어머 전 남친이 타투이스트였어요. 맞아. 네 맞아요. 아, 그분 그러면서? 덕분에 망한 것들도 있었어요. 막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신가요? 저또 담배 좋아하니까 흡연하세요. 후라고 하는 게 너무 귀여워. 근데 하지만 흡연하는 이거는- 분들은 그 흡연으로 맞아요. 맞아, 흡연하면서 흡연하는 얘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진해지죠. 그러니까. 맞아. 그런 공통점이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고 없으면 네. 그냥 외부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아무 말이야. 아 근데 그 아무 말이 하는 건 너무 웃겨. 아무 말이야. 아무거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핸드폰 기종이 뭐예요? 맞아. 와 되게 배터리 얼마나 남았어? 와 되게 아이폰 쓰실 것 같은 캐릭터인데 안드로이드 쓰신다. 하하하 막 아이폰 쓸 것 같은 캐릭터는 뭔데요? 이러면서 또 이어서 얘기하고 외모표인가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뭐든 할 수는 있는 거야. 답변이 되셨을까요? (30대) 중반의 디자이너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거제에서 서울로 진로를 바꾸고 쓴 저의 첫 독립 출판물 책 35 진로를 바꿨습니다를 소개합니다. 30대 진로를 고민 중이라면 제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35 진로를 바꿨습니다는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저의 경험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저자 이혜리 PB 작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작가님 출간 축하드려요.
인생은 늘 배신뿐이고 어떤 확신도 없지만 네가 있어 나는 삶의 시차와 멀미를 견디곤 해. 제일 아끼는 동생이자 언니이자 친구이자 동반자 수민아, 생일을 많이 축하해. 추신, 먼저 죽으면 남는 사람은 자동 순장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건강관리 잘해라 라고 소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수민씨 생일 축하드려요. 다음은 조둥이님이 보내주셨는데 저 이분 아는 분인데 외향인으로 알고 살았으나 30살 넘어서 알고 보니 진성 내향인, 인간관계, 연애전선 모두 철벽 퀸, 이제는 모쏠이나 다름없는 연애 불능자라고 갑자기 어디까지 가시는 것인지 갑자기 확 갔네요. 네. 근데 제가 이분을 안 지가 8년 됐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외향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하다가 만나서. 네. 근데 지금 8년 지내면서 보니까 진짜 내향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갈 때 누구누구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술자리 같은 데 있다가 제가 화장실 간다 그러면 못 가게 해. 어색해 가지마 이렇게 못 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여러 번 봐도 그 되게 어색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안 친해가지고 저희가 맨날 장난으로 친해지길 바래도 막 해보자 막 이런 얘기도 했을 정도로 엄청 직업적으로 되게 쾌활하고 이런 캐릭터로 보이는데 실제로 본인이 느끼고 있는 그런 거리감 같은 게 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친한 친구들은 알죠.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런 분이어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스스로 어떤 성향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존감은 낮은데 자기애가 커서 성질은 불같으나 남 눈치는 많이 보고 관심 받는 건 좋으나 너무 큰 관심은 싫고 노는 건 좋으나 나가기 직전까지 약속이 깨지기를 기도하고 그래놓고 나가면 미친년처럼 신나게 놀고 우리 집 고양이 씨랑 아이패드, 폰, 배민만 있으면 사람 상대 안 하고도 침대에서 72시간 누워만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나 비즈니스적인 관계의 사람 만나면 찐 외향인 같지만 집 가면 기빨려서 바로 기절하고 친구랑 여행 가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ISFJ라고 합니다. 네, 외향인을 보면서 신기했던 점, 궁금한 점. 처음 본 사람한테 저런 것까지 얘기한다고? 왜? 처음 본 남자랑 잠은 자도 처음 본 이건 또 뭐야? 나는 못 자는데. 이건 또 뭐야? 처음 본 사람한테 내 취향, 성향, 사적인 인포, 가족사 등을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는 건지, 처음 본 사람한테 어디까지 나를 오픈할 수 있는 건지라고 얘기해 주셨고, 정말로 처음 본 사람들에게 낯을 안 가리는 건지, 스스럼 없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뭔지 궁금하고, 정말 상대와 친해질 생각으로 타인에게 들이대는 건지, 조건 없이 그냥 다가가는 건지, 사람이면 일단 다 좋아 보이는 건가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처음 본 사람한테 저런 것까지 얘기한다고? 저도 되게 많이 얘기해요. 저는 여기서 왜 화장실 가지 말라고 막 한다고 했잖아요. 네. 어색하면 안 돼. 네. 어색하니까. 근데 저는 제가 화장실 되게 자주 다니는 편인데 네. 내향인 친구랑 같이 있으면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참아요. 아. 이 친구가 어색해하는 걸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갈 때 나 금방 올 거니까 얘기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독이고 갔다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 마치 마트에서 애한테 엄마 이거 양파 하나만 갖다 놓고 올 거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런 온도차구나 하고 또 한 번 지금 실감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아까 왜 뭐 처음 본 사람 섹스 오케이 깊은 대화 노 약간 너무 웃기지.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해. 저는 몸은 낯가리거든요. 그래서 원나잇을 하고 싶은데 못해요. 낯가려요 몸이. 근데 대화는 또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야한 말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몸이 낯을 가려. 이건 또 뭐야? 저랑 반대시네요.
그리고 아까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랑 진짜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막 다 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 처음 만나서 막 대화를 많이 하는 게 꼭 친해지고 싶어서라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친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맞아. 친해지고 나면은 이제 오래 보고 이런 편이라서 막 이렇게 한 번 만나서 깊은 대화를 막 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뭐 가정 환경까지 얘기를 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랑 친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 대신에 뭐 내성 정체성이라든지 워낙 제가 또 헤비한 얘기들을 항상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성향의 사람이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듣는 사람보다는 하는 입장에서 제가 좀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무겁지 않고 그냥 나 같은 사람도 있거든 그런 느낌으로 항상 얘기를 좀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이런 짐이 되는 느낌은 없고 그 대신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 포레버 막 이런 것도 없는 네,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승은님은요? 공감돼요. 저도 제가 막 웬만해서 또 만나는 관계가 네.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틀 안에서 작은 세계 안에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폴리아모리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거리낌이 없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누군가는 막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강연에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좀 가볍게 저도 얘기 그냥 이런 사람도 있어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인 것 같고 친해지고 싶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대화를 좀 잘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그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역사는 어땠을지, 이 사람의 어떤 흉터가 있으면은 이건 그러니까 막 이런 다양한 것들로 대화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어떤 일을 했고, 뭐 어떤 고민을 안고 살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게 맞아. 재밌어요. 그래서 되게 칼리가 동생이 네. 저한테 맨날 언니 무슨 맨날 인터뷰하러 다니는 것 같다고. 아, 근데 진짜 인터뷰하듯이 물어보게 되긴 해요. 저 똑같아요. 그죠? 네, 완전 인터뷰하듯이 물어봐요. 틴더에서 만나서도 그러신 적 있어요? 엄청. 저도. 그래서 뭐가 안 돼. 그래서 틴더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가 본인들을 다 좋아했다고 생각해요. 관심을 네. 가졌으니까. 네. 근데 진짜 진짜. 호기심이 많은,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지 않아도 들이대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 표현하면은 너무 매정하게 들려서 친해지고 싶지 않아도 그냥 얘기한 거야 라기보다는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한테. 맞아요. 그거 네. 궁금해요. 공감돼. 진짜.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저는 운동하는 데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건 또 싫어해요. 맞아. 그건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데서는 그냥 운동만 하고 그러는 편인데 근데 진짜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 사람의 역사가 궁금하다. 맞아. 너무 공감되고. 저 막 가끔 20대 때 헌팅 같은 거 바닷가에서 하면 막 게임 해야지 막 진지한 얘기하는 거 안 원하잖아요. 저 혼자 되게 진지하게 어떻게 살아왔냐. 꿈이 뭐냐. 네. 내 꿈은 당시에 제가 세계평화가 꿈이었거든요. 약간 진상 오브 진상. 경포대에서 저 때문에 이거 경포대에서 세계평화 얘기하고 헌팅해가지고 4대강 때문에 싸운 적도 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 아유 미쳤다. 아니 이거 그 뭐지? 지금 또 청취자분들 소외감 느끼면서 나 외향인 아닌가 봐. 저 정도는 아니야라고. 눈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남자들이 싫어했다. 저를. 차라리 소개팅이면 1대1이니까 대화가 잘 되는데 그렇게 노는 자리에서는 제가 좀 안 맞는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는 잘 못해요. 제가 막 저를 표현할 때 노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제 나름의 정의를 내린 게 노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재미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웃기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음에 웃기는 거에 대한 강박이 있다. 그러니까 웃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재미있는 사람이다 나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뭔가 진지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엄청 그거에 대한 에너지가 많아요 저한테. 맞아. 네, 근데 그게 가끔 이제 내향인 친구들한테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주제가 나오는 헤비한 게.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막 그거에 대해서 마치 막 솔루션이 있는 것처럼 계속 막 더 얘기해보자 막 이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럴 수도 그것도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됐거든요.
어렵다. 진짜요. 때와 장소에 맞는 게 중요한가 봐요. 근데 혜영 언니는 진지한 얘기로 되게 빨리 들어가는 게 네. 저는 그래서 되게 빨리 친해졌다고 느꼈거든요. 초반에.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변환이 되게 빨라요. 그리고 혜영 언니는 너무 신기한 게 일주일 만에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업데이트해줘. 저번 주에 누구를 만났고 키우다에 한줌단 분이 오셨는데 이런 대화를 했고 이거를 가만히 서 있어도 계속 얘기해. 그래서 가끔 가다가 가야 언니한테 되는데. 언니한테 뭐 물건 갖다 주러 잠깐 차 앞에다가 비상등 켜놓고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항상 물어보죠. 이 토크는 몇 분짜리냐? 그러면 언니가 알려줘요. 맞아. 근데 그리고 이제 서둘러서 가야 되는 거, 빨리 가 이렇게 하고 뒤에 뒷꼭지에다 대고 또 말을 해. 맞아, 뒷동산에도 자동문 열린 상태에서 뭐 대화를 시작한다? 그거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그 비우다가 버튼 누르면 문이 열리거든요. 버튼 눌렀어. 근데 저번 주에 한줌단 분이 오셨는데 어떡하자는 거지? 그럼 또 서서 나는 고개만 돌려서 뒤를 돌아보고 얘기해. 그리고 언니한테 언니 이거 몇 분짜리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단 한 번도 아니야, 이거 짧아 이런 적이 없어. 가. 자신이 없는 거야. 항상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고 나중에 얘기하면 되니까 뭐 메모 진짜 저장 너무 웃겨. 오르골. 저장해놓고 다른 날로. 진짜. 지금 광대가 아프네요. 저도 방금 똑같은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조건 없이 그냥 다가가는 거냐, 사람이면 다 좋아 보이는 거냐라고 하는데 별로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만 얘기를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말하는 행위가 좋을 뿐이야. 상대랑 상관없이. 저는 별로인 사람한테는 네. 말은 하는데 톤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말은 해. 진짜 웃기다. 저한테 예전에 저에게 최고의 욕은 우리 아빠 같아요였거든요. 아빠 듣지 마. 되게 아빠 같네요.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상대 잘 모르죠. 아까 그 다른 욕이 뭐였죠? 그 핵폐기물 쓰레기. 아니 폐기물 쓰레기. 욕들이 다 너무 순한 맛이야. 실제로는 안 그러는데요. 그리고 방배동 장수말벌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되게 미친들이. 서울 언빠집에 얹혀 살면서 갑자기 저렇게 기름종이를 꺼내갖고 왜 저래? 저렇게 바스락거리는 거를 녹음 중에 꺼냈다. 나 지금 너무 아니 이거 여러분 ASMR처럼 ASMR처럼 승은 작가님의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지 닦는 네. 소리를 지금 걱정돼. 듣고 지금 계십니다. 한 해는 너무 길고 다음에 차례 중구난방. 근데 애초에 외향인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언빠집에 살면서 회사원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적응 중인 K30 한줌단입니다. 내향성, 외향성이 에너지를 얻는 방향에 따라 구분되는 성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근본적으로는 내향인인데 제한적으로 외향성이 발현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힘들지만 제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 즉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지난번 내향인 특집 때 취업 면접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직하기 전까지 면접을 몇 번 봤었는데요. 몇 번인가 면타를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 무슨 노래? 짐동님이었으면 이 노래 불렀거든요. 몇 번인가. 네, 그런 노래고 지금 다니는 회사를 만났다고. 면접 때마다 흔들리는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해서 자괴감이 들었어요. 참고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처음으로 화상 면접을 봤는데 확실히 대면 면접에 비해 긴장감이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비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면접이나 발표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저는 눈앞이 흐려지고 뇌와 입이 따로 놀게 되는데 외향인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장수말벌을 아시나요? 그게 뭐야? 그 뭐예요? 도를 하시나요?
장수 말벌을 아시나요? 꿀벌의 목을 따서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말벌인데요. 작년에 등산을 하다가 제 옷에 달라붙은 장수 말벌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극한의 공포를 느꼈답니다. 아 이게 사연도 중구난방이야 오늘은. 셋 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눈을 크게 뜨고 듣고 있어. 목을 짜서 먹는다는 것도 되게. 짙은 색 옷이 장수 말벌의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 웃으면 안 돼. 집중. 짙은 색 옷이 장수 말벌의 공격성을 높인다고 하니 한줌단 여러분들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등산할 때 산에 가실 때에는 밝은 옷 입으시기를 추천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따뜻하신 분이다. 너무 꿀팁이다. 진짜요. 요즘 등산 많이들 하시니까. 그러니까. 장수 말벌은 처음 들어. 아시나요? 장수 말벌을 아시나요라고 시작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모르는다는 걸 알고 계세요. 되게 외국 셀럽이 왔을 때 두유노 지성파, 두유노 유나킴, 두유노 박지성 하는 것처럼 두유노 장수 말벌. 감사합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네. 밝게. 근데 너무 귀여우시다. 자 정신을 차리고 질문에 집중해서 네. 외향인들은 어떠냐고 그 면접이나 이런 거 할 때 물어보시는데 어떠세요? 저는 음. 저부터 저는 한 다음에 양해를 구하는. 저는 네. 이거는 외향인 내향인 상관없이 어쨌든 면접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평가를 받는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조금 더 뭐 당당하게 좀 덜 떨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떨었고요. 면접 보러 다닐 때 한참 예전에 사업 설명회 할 때는 저한테 되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청중에게 사과한 적도 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랬어요. 대답하면 될 것을.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뭔가 성향 이전에 위치, 위계 같은 것이 되게 큰 작용을 할 것 같다. 맞아. 근데 유독 제 주위에도 내향인인 친구가 면접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뭔가 어필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낯도 많이 가리고 좀 어려워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자기가 힘들다라는 고민을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은 위계이기 때문에 외향인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내가 위축되고. 맞아. 근데 이게 저는 긴장이라는 얘기를 저번에 여기 그 술 방송 때 이빨 부러진 사연 보내줬던 그분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친구 소개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친구가 뭐가 돼요? 이 부러진 친구. 저의 내향인 친구거든요. 네. 미치겠네. 너무 웃겨. 지금 그때 이제 술 마실 때 다른 한 명 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좀 있으면 이제 코로나 백신 맞고 한국에 놀러 와요. 그래서 지금 셋이 다시 지금 뭉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내향인이고 저랑 되게 친한 친구인데 저희가 긴장에 관한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긴장을 진짜 많이 해요. 그 어렸을 때 말이 되게 느리고 더듬어서 엄마가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이제 주변 친구들이 그래서 빨리 말해봐 답답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엄마가 엄청 훈련을 많이 시켜주고 웅변학원을 보내고 괜찮다고 하면서 밤에도 앉혀놓고 뭘 막 읽게 하고 아까 뭐 방송에서 사연을 읽어야 되면은 엄청 안에서 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고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자기 스스로 뭐 뭔가 안 들리는 메시지를 되게 많이 주는 편인데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너 오늘도 할 수 있어 이걸 한 3번 정도 얘기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데 열정. 진짜 제가 되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우울하면 바로 입꼬리를 올려요. 억지로 웃으려고. 이런 얘기 그, 너무 신기해. 그래서 자다가도 걱정이 되죠. 제 건강이 내리면 걱정이 되면 이렇게 무서워. 옆에 있으면 무서워. 입꼬리를 막 올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긴장이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근육이 올라가면 뇌에서 웃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착각을 줄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 100% 만퍼 마스크 쓰고 이거 하고 있다. 요즘은 그래서 되게 편해요. 마스크가 있어서 좀 더 많은 곳에서 입꼬리를 올릴 수가 있어가지고 남들은 모르니까.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막 긴장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메시지를 많이 주는데 저는 제가 막 노트에도 되게 많이 쓰는 것 중에 네 삶의 가장 큰 적은 긴장이다. 그 긴장에 막 밑줄 그어놓고 이러거든요. 그 하나의 예로 비욘세 씨랑 지금 이제 인연이 되었던 Set My Way 네. 그 방송을 할 때 이제 비욘세 씨가 그때 기획하면서 작가로 있었고 제가 이제 섭외가 된 건데 네. 지금 제가 감히 재하 씨와 지금 치타 씨를 모시고 섹스토이 얘기를 SBS에 가서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긴장감이 평소에 친구 앞에서 남 앞에서 글 읽는 것도 이 긴장을 많이 하는 제가 극복하기에 너무 큰 긴장감이었어요. 전혀 눈치 못 챘어요. 근데 그 자기 훈련이 저는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방송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할 얘기는 생각을 안 해요. 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어. 이 일에 대해서 너는 프로야. 근데 네가 긴장만 안 하면 아는 만큼 쏟아낼 수 있어. 근데 네가 긴장을 하면 아는 걸 10%도 못 할 거야.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제 그때 딱 그 대기실에서 대본 보고 이거 꼭 순서가 아니라도 어쨌든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작가님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엄청 편하게 해주셨어요. 또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도 이걸 안 보고 긴장만 하지 말자. 긴장만 괜찮아. 엔진 내면 안 되니까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하면 돼. 그걸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효과를 봤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걸 안 해봤다면 좀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나에게 좀 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 감정, 그 긴장이라는 두려움 이런 거를 스스로 계속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것도 때로는 이게 막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어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자신감이라는 게 잘 모르거나 제대로 알 때 나오잖아요. 맞아. 아예 모를 때나 아니면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그럴 때 더 자신감이 생기고 목소리도 달라지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알고 싶은 만큼은 숙지를 해놓고 그 숙지가 되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긴장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와, 되게 좋은 팁이다. 진짜요. 그 처음에 피우사 첫날 오픈했을 때 엄청 긴장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떨리는 거예요. 이제 상상 속의 일이 벌어진다. 가게를 문을 열고 가게 들어갔는데 손님이 들어와서 문이 열리네요. 그 노래 알아요. 그대가 들어. 그러니까 딜도 하나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엄청 떨려서 혼자 막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긴장을 해요. 네. 모르는 분이 들어오면 먼저 말을 걸어볼까? 아니면은 그냥 편하게 구경할 수 있게 그냥 조금 떨어져 있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긴장을 하긴 하는데 그럴 때도 계속 괜찮아. 네가 늘 하던 거잖아. 그냥 손님이 필요한 만큼 너는 편하게 얘기해주면 돼. 이렇게 계속 저한테 메시지를 줘요. 좋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면접이랑 발표 이런 거는 잘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저번에 그 최종 관문이 면접이라는 게 내향인한테 굉장히 차별적인 구조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됐는데 사실 저는 제 외향성 덕분에 면접에 간 곳들은 거의 다 붙거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긴장은 해요. 그리고 저도 불안 증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긴장은 당연히 하고 심장 뛰는 게 느껴지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은 그냥 말해요. 면접 가서 제 순서가 왔을 때 와 긴장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긴장되네요 라고 그냥 말해요. 너무 공감. 그러면은 뭔가 이 사람이랑 나랑 면접관이랑 그냥 면접자였다가 그게 뭔가 앞에 있었던 필터 하나가 확 벗겨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면접 봤던 거 중에 어떤 주제를 주고 왼쪽부터 5명 이 한 명씩 말하는 거였는데 제가 5번째인가 4번째인가 이랬어가지고 준비해온 말을 앞에 있는 분들이 다 해버리셨네요 라고 시작해서 그냥 말했거든요. 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해버리셔서 그러면 저는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긴장하고 있고 지금 내가 느끼는 압박을 그냥 말하는 거는 맞아. 근데 이것도 좋은 것 좋은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강연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맞아. 많이 추천해요. 이렇게 하는 게 은근히 상대방이 덜 긴장될 것 같아요. 맞아요. 긴장하는 맞아요. 게 느껴지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긴장했지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느낌이.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올라올 채널 예스가 똑같은
이야기를 다뤘어요. 여러분 제 홍승은의 첫- 무해한 말들 많이 읽어주세요. 공부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요. 저도 첫 강연을 한둥대에서 60명의 이렇게 학생으로 되게 생각보다 큰 강연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네. 페미니즘으로 처음 강연, 책도 나오기 전에. 네. 그래서 갔는데 너무 떨려서 청심환을 2개 먹고 갔고 준비를 다다다다 외워서 갔는데 10분 동안은 마이크를 제가 너무 꽉 잡고 있느라고 배가 다 노출된 상태였대요. 같이 간 우주가 그게 뭐야? 그런 상태였다가 이게 정말 너무 긴장해서 음. 기절할 것 같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저 너무 떨려서 청심환 2개 먹었는데 그런데도 너무 떨린다고 다들 표정이 좀 무서우시다고 그러니까 다 웃어주시는 거예요. 맞아. 그러고 나서는 제가 배를 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강연자 하면 뭔가 되게 당당하고 막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이렇게 딱딱딱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저한테도 있었는데 그냥 허술한 사람이어도 맞아, 내가 맞아. 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저는 글쓰기 수업을 진행할 때 네. 6주 정도 이제 같이 막 발표도 하고 합평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또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자기 글을 발표하거나 합평하는 거가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맞아. 첫째, 둘째 주에는 다들 되게 쭈뼛쭈뼛하지만 확실히 경험이 쌓이면서 다들 그걸 점점 이제 더 얘기해주고 싶어하고 서로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여성들이 특히 이제 계속해서 뭔가 자가지라는 요구를 받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네. 무대를 서거나 마이크를 잡을 수 있거나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난 못해요 하고서 지를 포기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완전히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 계속해서 어떤 정도의 실패를 계속 거듭하면서 이게 어떤 반응이 이렇게 오는구나 이런 거 다 맞아. 잘하는구나 라는 걸 경험치로서도 분명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고민,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런 자리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진짜. 기회를. 네,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일단 다 수락하는 편이에요. 멋져요. 저는 되게 포기한 거 많았었거든요. 일단 하면은 내일의 비욘세가 제가 하겠지. 제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저 오늘은 어이 말고 야이. 멋있다. 제가 하겠지. 남 일이다 이런 식으로. 멋있다. 근데 그렇게 약간 반복 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맞아. 많이 맞아. 해보면은 좀 맷집이 생겨야 되니까 일단 맞아요. 맷집을 진짜.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근데 진짜 그런 것 때문에 기회를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너무 아까워. 진짜요. 맞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다. 맞아. 개 중에 요만큼 있을 수는 있지만 없어요. 다음 질문은 파파파파파워 대양인. 아니다. 파파파파파워 대양인 님이 보내주셨는데 아이들과 생각을 아주 짧은 질문인데 네. 그 예전에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팟캐스트 하시는 그 두 분이랑 한번 제가 저희 동네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해방촌에 맛집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언제 오시는데요? 그때 뭐 토요일에 뭐 7시쯤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가도 돼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나요? 네. 들었던 거. 친구를 둘이 만나는데 가겠다 해가지고 오고 또 수라님도 오고 다 처음 보는 사이에 근데 남편이 있어서 그렇게 남편도 데려오세요 이렇게 했던 일이 있는데 남편분도 못 오시고 이제 넷이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큰일녀 두 분이 혼세님께 해방촌 맛집 물어봤는데 가도 되냐고 한 거 아직까지도 충격. 어떤 사람이 나오던 아는 사람이 한 명 혹은 없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안전한 사람의 친구라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라고 주셨는데 일단 그 사람의 결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승은님네 집 갔을 때도 뭐 우주님 지민님 같이 볼 때도 별로 그런 거는 불편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웃긴 거는 예전에 그 혜영 언니랑 저랑 한창 친해지고 있을 때 네.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오라 그래가지고 저는 혜영 언니랑 혜영 언니 와이프랑 이렇게 둘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 10몇 명이 코로나 전이니까 10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낑겨 앉아가지고 같이 되게 많은 분들을 그때 만나가지고 네. 그 심지어 그때 다른 두 분도 즉석해서 오고 오고 그리고 네. 다른 친구 2명도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네. 언니 뭐 하냐고 하는데 이제 또 새해니까 다들 외로울까 봐.
일단은 웃겨. 오라고 일단. 따뜻해. 제가 그런 거는 진짜 잘 못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냥 내가 막 좋으니까 다들 재밌겠지 즐겁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가면 네, 그거를 코로나 전에는 언니가 우리 뭐 먹을 건데 원래 가면 맨날 6명씩 앉아 있어. 와. 그래도 너무 신기해. 맞아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이 알려줘요. 그렇게 하지 마. 네가 그렇게 하면 나는 불편했어. 막 이렇게 알려주고 파트너도. 근데 파트너도. 고맙다 그런 거 알려주는 게. 따라서.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많이 사람 됐다. 많이 사람 된 많이 혜원이와 좋아진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연자분께서는 그죠 완전 상상도 할 수 없는. 근데 다들 되게 그날 북적북적 너무 잘 놀았어요. 근데 어. 너무 웃겼던 게 갔더니 괴이언님이 앉아 계셔서 제가 어이구 영노조 잘 들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약간 그게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한 좀 배려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내 입장. 갑자기 저렇게 자괴감을 느끼면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아니 막 그냥 내가 재밌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재밌겠지. 근데 그게 아닌데. 은근히 근데 저는 친구의 결은 되게 보고 좋아하긴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옛날엔 되게 싫었던 것 같거든요. 누구 친구 데려오고 이러는 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싫었는데 지금이 나아진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저랑 결이 안 맞는 친구들을 불필요하게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 친구가 왔을 때 나랑 별로 안 좋을 확률이 되게 높고.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언니한테 얘기하는 편이에요. 전에 한번 언니 친구 중에 나는 걔 불편해. 맞아. 네, 저는 그냥 말하는 근데 편이에요. 저는 또 눈치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얘기해주는 게 좋아요. 어. 얘기해주면 또 되게 잘 듣는데 맞아, 눈치 없이 맞아. 사고를 종종 치거든요. 역시 소통은 중요한 것이군요. 저렇게 자괴감에 휩싸이는. 근데 그렇게 하고 또 같은 짓을 해요. 저는 희한한 게 내향인이 주변에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정말 친한 친구도 내향인이고. 저는 많이 없어요.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혼세님 옆에 있으면 다 내향인처럼 느껴. 아니면- 저 되게 혼세님 옆에 있으면 제가 내향.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내향인인 분을 못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외향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난번에 진성님이랑 혼세님 집에 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방청객. 되게 웃긴다. 말 되게 많이 하셨는데 또 자기는 말 안 했다고. 말 많이 못했어요. 난 보면서 정말 신문 작가님 말씀 진짜 잘하신다 이러면서. 짐송님도 외향인이시죠? 파워 외향인이죠. 파워 이제 외향. 파워 두 분하고 방송할 때 제가 되게 쭈구리가 돼서 방송 듣는데 제가 진짜 쭈구리 같더라. 저렇게 외향인들은 뭔가 신나게 말한 다음에 돌아서서 맨날 자괴감. 나 오늘 너무 많이 말했다. 그래서 그것도 공감됐어요. 지난 네. 방송에서. 맞아. 그래서 준 언니도 그걸 느낀다고 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언니 같은 저 파워 그러라고만 파워 생각했잖아. 외향인도 저렇게 한다면 뭐 내가 느끼는 자괴감 이겨내자. 정도야. 그리고 다음 사연은 마그네슘 결핍님이 이거 왜냐면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오늘 읽어드린 분들 마그네슘 보내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닉네임으로 빠른 어필. 센스 있다. 안녕하세요. 돈 많이 버는 게 꿈인 일에 미친 여자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너무 미친 사람 같지? 강렬해. 일에 미친 여자입니다. 내가 너무 이상. 죄송합니다. 띄어쓰기 잘해주세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심지어 띄어쓰기 잘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초창기 때부터 비욘세 팟캐스트 들어왔습니다. 일하는 에너지 뺏길까봐 비혼주의가 된 30살입니다. 저는 진짜 소심한 편입니다. 말하고 아차하는 게 싫어서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하고 말 안 걸면 한마디도 안 하고 일하기로 유명합니다. 길을 지날 때도 사람이 너무 많으면 피해서 돌아갑니다. 제가 홍대 홍대 사셨어. 길을 지날 때도 사람이 많은 피해가 지는데 제가 홍대 살 때 일부러 사람 없는 골목길로만 다녔을 정도로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데 갑자기 사람 많아지면 나오기도 합니다. 엄청난 소심이죠. 근데 소심하다기보다는 그냥 성향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에 용기 내서 댓글 달아도 나중에 후회하면서 지우기도 합니다. 이런 분이 사연을 보내주시다니 얼마나 영광이냐. 그게 뭐라고 지우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족적을 별로 안 남기고 싶나 봐요. 주변에 외향인이 많지 않은데 저희 언니가 진짜 외향적입니다. 인스타그램도 엄청 활발하게 하고 바디 프로필을 찍어서 올리고요. 그리고 맨날 어디
어디 놀러 가면 본인 사진을 몇백 장씩 찍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제 얼굴이 나오는 사진은 부담스러워서 잘 안 찍거든요. 그런데 언니는 제대로 나올 때까지 본인을 엄청나게 찍어댑니다. 그리고 친구도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엄청. 가끔 본가 내려오면 내내 잠만 자서 몰랐는데 인스타로 보는 언니는 진짜 핵인싸더라고요. 저는 주말에 혼자 시골 가서 구경하고 책방 가는 거 좋아하고요.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거 좋아하는데 언니는 항상 친구들이랑 보드 타고 골프 치고 러닝을 합니다. 아마 저는 언니랑 가족이 아니었으면 절대 친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새로운 발상. 맞아, 그럴 수 있어. 혈육 정도 돼야 이제 친해질 수 있다. 언니랑 저랑 정말 다른 것은 연애 방식입니다. 저는 사람을 믿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마음을 완전히 열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젠가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상대방이 10%만 좋아하는 것 같으면 내가 90% 다가가면 된다고.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자신감과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신기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딱 받는 사랑만큼만 좋아할 것 같거든요. 저는 비욘세님과 다른 비욘세 청취자분들의 연애 가치관도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완전히 가면을 쓰고 일을 합니다. 처음 업무 전화할 때 피자 배달도 전화로 못 시키는데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려니 엄청 버벅거리고 힘들었어요. 저만의 소심한 티를 안 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경청하고 웃는 얼굴을 많이 합니다. 최대한 눈을 가늘게 뜨고 웃고 있으면 앞이 잘 안 보여서 사람을 대하기가 더 편합니다. 해봐야겠다. 꿀팁이다 꿀팁. 그리고 대화할 때는 허공을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하하. 그리고 코로나로 사람들 마스크 답답하다고 하는데 저는 코로나 끝나서 마스크 벗게 될 날이 두렵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면 자신감이 좀 붙거든요. 그건 내성적이신 분들 다 공감하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욘세님이랑 마주쳐도 저는 인사 못할 것 같아요. 우물쭈물하다가 포기할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썼는데 보낸 거 철회 못하겠죠? 못합니다. 이게 너무 웃겨. 용기 내서 보냅니다라고. 아니, 너무 감사하네. 갑자기 이런 분이. 와. 지금 누워 계실 것 같아. 막아내시고 지금 스트레스 머리 이거 메고 몸져 누우셨어. 몸져 누우신 거 아니에요? 흔적을 남기지 핸드폰으로 말아요. 이거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저기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계실 수 있다. 너무 재밌는데요. 너무 귀여우시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디테일한 설명에서 음. 좀 이해가 되는 것들 맞아.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많이 됐어요. 맞아요. 저는 되게 공감되는 게 또 되게 많았어요. 저도. 저 그때 해방촌 갔을 때 네. 정말 신세계였다 그랬잖아요. 먼저 여기는 되게 젊은이들 많고 막 너무 힙한 곳이다. 내가 사는 그 조용한 멍멍이들과 산이 보이는 그 동네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외향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제가 체력적으로 좀 이게 기가 쉽게 빨려서 그러는 건지 이게 딱 구분이 좀 안 되는 게 있긴 해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비슷한 외향인이라 하더라도 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머릿수, 뭐 사람의 에너지라든지 환경 이런 맞아요. 거는 조금씩 다를 거야. 선호하는 맞아요. 환경도 뭐 외향인이라도 조용하게 시골에서 친구들이랑 오손도손 얘기 이런 거 더 맞아요, 선호할 맞아요. 수도 있고 맞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그 만성 질환을 이제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시간을 항상 몸의 리듬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만나고 싶어도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럴 그리고 수 있겠다. 미리 약속을 정해놓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 전날 혹은 당일날 상태가 어떨지 모르니까. 그래서 진짜. 사실은 이 성향도 그렇지만 내 건강. 몸, 이 상태가 체력 되게 많은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아까 뭐 직장이나 위계 같은 것도 그렇지만 많은 것들이 갑자기 미친다. 체력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외향인이 맞구나 속으로 막 체력이 지칠 때까지 사람을 만나고 맞아. 막 얘기를 하고 언니 얘기 듣다가 졸거든요. 근데 보통 얘기 듣다가 졸 정도면은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언니는 얘기를 들으면서 졸아. 정말 기절해서 방전돼야만 누우시는 분. 맞아. 너무 그리고 웃겨. 막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제 왜 그랬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피곤하지 이러고 저녁 때 친구가 온다 그러면 빨리 와 같이 밥 먹자. 와 맞아. 저보다 체력의 높으신 파워 것 외향. 같아요. 레벨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네.
충청도로 갑니다. 충청도 미세먼지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혼세님, 충청도 미세먼지입니다. 스페인 책방 라디오 청취자였는데 에바님과 다미안님께서 비욘세 출연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가 정주행하게 되었어요. 제 이름은 한줌단 채팅방에 들어가면서 짓게 되었는데 웬만한 센 무기들이 다 계셔서 고민하다가 그 즈음 유독 대기질이 안 좋았을 때라 이만큼 무서운 게 또 있을까 싶어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트리플 A형 ISFP 파워 내향인이지만 또 적절한 관심은 받고 싶은 소심한 관종 내향인이라고 소개해 주셨고요. 저는 사람을 만나면 기가 빨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충전하는 내향인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적절한 관심을 먹고 살기에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외향인 분들이 신기하면서 부럽기도 하고 닮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일단 신기했던 점. 제일 신기한 사람은 지하철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번호를 주고받고 절친이 되어 결혼식 사회까지 맡긴 강남씨 같은 분들. 와. 이런 일이 있으셨구나. 몰랐어요. 사실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에서 소개하고 싶었지만 제 구남친이 비슷한 수준의 외향인이었는데요. 인사만 했다 하면 그 사람과 바로 짱친이 되어 저는 뒷전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그 상황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었어요. 식당 같은 곳에서 사장님과 친해져서 서비스도 받고 개이득이다 생각했었어요. 처음 가보는 슈퍼에서 사장님과 1시간 동안 수다 떠느라 지친 제가 먼저 나가 있는 것도 눈치 못 채는 모습을 봤을 때 헤어졌어야 했는데요. 이 새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망한 연애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이해할 수 없고 궁금한 점은 저는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할지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기보다 듣는 걸 더 좋아하고 전화보다는 문자를 선호해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 한 번 전화했다 하면 한두 시간은 기본인 친구들 있잖아요.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끊지도 않고 그 친구가 싫은 건 아닌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아 끊고 싶다. 이번엔 무슨 핑계를 대고 끊어야 하지 고민하게 되어요. 차라리 만나서 수다 떠는 거면 저도 괜찮은데 유난히 전화가 힘들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참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할 말이 생각나는 건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고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보내보는 사연이라 이렇게 적고 있는 것만으로도 떨리네요. 다들 왜 마지막에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하고 재미없어서 죄송하다고 하시는지 알겠어요. 저도 딱 그 마음입니다. 재밌는데. 뽑히지 않더라도 읽어주실 것을 알기에 미리 감사드리고 혼세님과 게스트분들 모두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해요 비욘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사랑해요. 사연 재밌어요. 아니 그리고 망한 연애 썰도 궁금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궁금하다. 원래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를 한 6월 달에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미뤄져가지고 나중에 공지를 좀 이번에는 미리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전화는 못해요.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콜포비아에 있어서 전화를 잘 못하고 근데 제가 유일하게 전화하는 사람 혜영 언니. 왜냐 카톡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카톡을 잘 안 보니까 전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가게로 전화를 해요. 가게 전화는 또 받더라고. 내 가게를 전화해서 우리 개를 찾아요. 개 있어요? 그러고 찾는데 그랬더니 언니가 너 이제 차단 리스트에 올릴 거라고. 개 있어요. 아까 담비 있냐고. 장수망벌 같은 망벌이 갑자기. 스마벨 같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맞아. 전혀 맥락 없이.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끊고 싶다. 이번에 무슨 핑계를 대고 끊어야지라는 그 고민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낮이면은 엘리베이터 들어간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저녁이면 실용적인 화장실 간다고 답변.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야, 나 진짜 맞아. 나 지금 너무 화장실 가고 싶은데. 되게 나 지금 실용적인 밥 답변이. 먹는 중이었어서 뭐 이렇게도 하고 막 저도 진짜 그런 핑계 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도 전화 통화하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음. 일단 전화로 하는 모든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이런 거는 바로 답변을 해야 되는 압박감이 없어서 맞아. 괜찮은데 전화나 이런 거는 뭔가 바로바로 리액션이 없으면 야 뭐 했어? 왜 전화 안 받아? 뭐 이렇게. 근데 그 지금은 좀 체크를 빨리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방을 얼마나 답답하게 하는지 아니까. 예전에 그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떨 때 제가 가게에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하고 나서 CCTV를 본대요. 그러면은 제가
핸드폰을 띡 보고 딴짓 계속 하던 걸 하는 거야. 마상. 이거 흐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 얘가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안 보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너 아까 그거 왜 안 봤으면 나 그거 일하느라 그게 더 빨리 이거 끝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산만하거든요. 이거 하다 이거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또 안 하게 돼서 그런 이유인데 일 같은 거 할 때도 남들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그거 하느라고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문자로 답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나 싶더라고요. 어떨 때는 사람 만나면 말도 많이 하는데 하긴 이것까지면 큰일 났겠네요. 뭐라도 하는 아내야. 그쵸, 그쵸. 맞아. 아 근데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 끊는 게 또 힘드시구나.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방법을 좀 알아두면 필요하겠네요. 네. 근데 만약에 자주 전화 와서 친구가 고민 얘기하고 이러는데 계속 막 어제도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매일 가니까. 화장실은 야, 중요하죠. 너 어떻게 화장실 가고 싶을 때만 전화를 하냐. 이러면서. 저는 나중에는 되게 솔직하게 말한 적도 있어요. 아. 요즘에 나 좀 힘든 상태라서 나중에 좀 나 좀 나아지면은 그때 얘기하자고. 맞아. 그런 얘기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냥 솔직하게 힘들 맞아, 때는 그 뭐지? 저도 전화를 할 때 항상 대본을 쓰진 않지만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전화 걸 때. 전화를 너무 불편해하니까. 힘들고. 근데 전화 업무상 해야 되고 막 이럴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그래 진짜 사람마다 문자를 선호하거나 뭐 카톡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카톡을 저도 사실 잘 확인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려인들이 되게 싫어해요. 이렇게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다 안 한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반려인들은 그래도 같이 사니까 아니까 오해를 안 하지만 어떤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치. 피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미리 관계를 맺을 때 얘기하는 편이긴 해요. 제가 원래 카톡을 잘 확인 안 해서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메일 같은 것도 예전에 들었던 건데 조한진이 선생님 그 아픈 몸 관련된 네. 그 책 쓰신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편집자님하고 처음에 대화를 할 때도 메일에서 먼저 그걸 밝히신대요. 제가 몸 상태가 들쑥날쑥해서 메일을 되게 늦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바로 답장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한대요. 소통 가능한 어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친절하다. 네. 그렇구나. 근데 미리 얘기해주면 오해를 덜 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맞아. 진짜. 그리고 스콘티님께서 안녕하세요. 외향인과 잘 어울리고 싶은 스콘티입니다. 외향인과 놀 때 말 한마디 안 해도 재미있게 놀았다고 생각하는 내향인입니다. 신기했던 점. 저 친화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말이 참 많다. 처음 보는 사람이 급작스럽게 다가가도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은 말이 정말 안 끊긴다. 궁금했던 점은 외향인 단체 무리에서 대화에 쉽게 끼지 못하는데요. 외향인은 말도 없고 리액션도 크지 않은 내향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향인만큼 리액션과 말을 안 하면 섭섭하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내향인 특집 하기 전에는 네. 재미없어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소외시키고 있나? 이렇게 생각 많이 했고. 근데 내향인 특집을 한 다음부터는 굳이 그거를 이제 짚어서 얘기를 안 했고. 근데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큐 주듯이 넌 어떻게 생각하니? 막 끄집어내려고 대화에 동참시키려고 했었고. 근데 이게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누구를 소외시키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너무 막 우리끼리 재밌는 얘기만 막 하고. 맞아. 근데 그런 건 있죠. 리액션이 별로 없고 그러면 대화 주제를 바꿔요. 막 TV 본 얘기하는데 별로 리액션이 없어. TV 얘기 안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서 책 얘기해보고 영화 얘기해보고 이거 보셨어요? 저거 보셨어요? 그래서 공통점 나올 때까지 계속 던져가지고 그렇게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배려를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상대방도 그걸 느꼈는지. 근데 그런 거 느끼는 게 두 분이 말 많으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이게 어떤 사람은 만났을 때 말 되게 많으면 되게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 똑같이 많아도 되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 방금 사연 주신 스콘티님 같은 경우도 외향인들 만났을 때 그래도 이렇게 즐겼다고 느끼셨잖아요. 네. 그래도 지금 만나고 있는 외향인들이 뭔가
그런 좀 덜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가 사람 보다. 결이 맞는 외향인이 아닐까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가 봐요. 저도 되게 진짜. 피곤해질 때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어. 말 왜 이렇게 많아? 뭐 이런 집에 가고 싶다. 누군가도 저를 보면 그랬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리액션도 별로 크지 않은 내향인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두 분은? 제 얘기는 아까 했고. 저는 약간 이 얘기가 별로 재미가 없나 이런 생각은 좀 못하는 것 같고 아까 제가 눈치가 없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눈치만 없는 게 아니라 배려도 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걸 빨리 반성의 시간 고해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알아차리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막 생각을 입으로 토해내는 막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좀 유지를 해서 막 그렇게 막 그 사람이 뭐 나한테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뭔가 불편하게 하거나 이런 것만 없으면 큰 리액션이 없는 거는 그냥 저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인가 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승우님은요? 저는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편이어서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한 분이 뭔가 반응이 없다 그러면 옛날에 수업할 때 글쓰기 수업할 때 반응이 없으셔서 나를 뭔가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하다가 횟수가 이제 될수록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오히려 되게 가까워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를 미워하거나 뭐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진짜 그 방금 혜영 언니 말씀처럼 그냥 성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신경 쓰고 그래도 진짜 이게 정말 딱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이 소외되지 않으려면 어떤 주제를 갖고서 이야기를 해야지 좀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 공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이 끊기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할 말이 생각나느냐는 질문을 되게 많은 분들이 주시는데. 근데 이게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저도요. 되게 기계적으로 다 그런 거 아니었나? 그거에 대답이 진짜 어렵네요. 저 질문이 너무 자연스러운 나한테선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 가지고. 근데 이게 또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맞아요. 기분이나 환경이나 이런 데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막 이 사람이 반응이 없거나 이럴 때 어떤 불편함 그런 건 없는데 이거는 있어요. 제가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저를 아예 안 쳐다보고 얘기를 하면 내가 뭔가 실수했나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약간 좀 불쾌할 수 그러니까 나만 안 쳐다보고 얘기하거나 예전에 외국인들이랑 대화를 할 때 저만 한국인이고 이럴 때 저만 안 쳐다보고 얘기를 하거나 하면 그럴 땐 좀 눈치 보면서 위축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나 아니면은 왜 자기들 문화권에 있는 얘기라서 나만 안 보는 건가? 그래서 이번에는 보겠지 하고 쳐다보면은 이쪽만 안 보고 막 얘기를 하고 그때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건 좀 무례한 소외당하는 느낌?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유난히 안 쳐다보면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그러고 근데 그 사람 또한 이제 친해져서 원래 이렇게 잘 안 쳐다보면서 얘기를 한다 하면은 또 괜찮죠. 맞아요. 이게 대화라는 게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많은 이게 있잖아요. 맞아, 몸 맞아. 동작과 맞아요. 자세와 이런 옥타브, 눈빛 이런 것들. 그렇구나. 어쨌든 말이 안 끊기는 거는 모르겠어요. 왜 끊기는 거죠? 대화 소재 고갈 이런 거 어떻게 고갈되는 거지? 그냥 진짜 비욘세 씨랑 뭐 밥 같은 거 먹을 때도 뭐 맛있다는 얘기만 100만 번 해도 계속 말이 안 끊겨. 했던 얘기를 또 막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처럼 서로 또 막 고수 넣어서 먹어봐 쌀국수 진짜 많아. 그래 고수 넣어 먹어 진짜 많아. 이게 좀 있으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 저나 혜영 언니가 했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아마 이쯤 되면 청취자분들은 제 친구보다 저랑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도 하니까 일주일에 한두 시간을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그래서 언니랑 저랑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하다가 초반 그 얘긴 들었어. 그럼 다음 아이템 그건 들었어. 아니면 얘기해줘. 내가 이거 얘기했나?
그거는 했어요. 칼리랑 되게 친하잖아요. 동생이 네.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서로의 연애사와 이런 거 다 아니까 막 더 새로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나한테 말 안 한 거 없어? 서로 막 그게 뭐야? 서로 탈탈탈. 아니 그건 이미 들었고 좀 더 디테일한 거. 너무 웃겨. 새로운 걸 계속 듣고 싶어. 듣고 싶어. 갈구하면서 네. 맨날 좀. 부럽다 근데. 음. 부러워 동생이랑. 아이고. 그래도 되게 적당히 하나 보다. 우리한테는 나는 죽을 때까지 들을 일이 없는 말이야. 다른 얘기 없니 뭐 이런 거. 그 적당히 당연히 하고 있지. 끊을 때 끊으니까 이제 저렇게 얘기하시나 봐. 우린 몰라. 적당히를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를 몰라.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2주에 걸쳐서 외향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외향인에 대한 약간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는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워낙 외향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뭔가 이렇게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쵸. 그래도 좀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이런 성향을 들으면 좀 참고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내향인 특집 하기 전에는 말이 없는 분이 있으면 좀 약간 상처받고 재미없나 뭐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한테도 도움이 됐거든요.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향인이랑 외향인은 진짜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내향인이라도 정말 편하고 그런 상대 앞에서는 편안하게 막 맞아, 이야기할 맞아. 수 있고 외향인이라 하더라도 저처럼 또 불편한 상황에서는 내향인들 겪는 것처럼 그런 걸 겪을 수도 있고, 근데 뭐 꼭 내향인이랑 친해지거나 외향인이 외향인이랑 친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 중에서 그게 지금 이 질문 중에 막 면접이나 사회생활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적당히 좀 자기 훈련을 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그대로 그냥 잘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대신 쟤는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서로 다 다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좀 더 내향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도 됐고 맞아. 그 제 외향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저 안의 내향성도 좀 봤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공감됩니다. 맞아. 저도 진짜 이거 이렇게 처음 들을 때도 그랬고 제가 난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 자체가 마치 막 사주명리 뭐 할 때 그걸 완전히 다 믿는 좋아하시기 건 때문에. 아니지만 그거 자체가 그냥 참고하면서 그냥 나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언어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거 중에 하나로 그 딱 지민이 말해줬던 너는 외향인인 것 같은데 체력이 약한 뭐 이런 것들이 나의 다양한 맥락들을 막 이렇게 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스스로 모순이라고 느꼈던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촘촘하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재밌었어요. 스윗해. 재밌었어요. 들으신 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진짜. 네. 저희만 재밌었던 거. 우리끼리 막 또 시작이야, 또 시작. 우리끼리 외향인들 또 시작이야. 이러면서. 다 얘기하는데 나 아무도 관심 없는 얘기 또 했네 이러면서 집에 갈 때 자괴감. 자괴감의 이거 시간. 한번 더 뿌려. 아니야 이제 자괴감 따위. 갑자기 구강 스프레이 왜 뿌려? 은근히 되게 산만하시네. 아니, 기름종이랑 이거 다. 저도 한번 기름종이는 안 필요하시죠? 아까 건성이신가요? 이걸 뿌리려고 여러분, 했는데 스프레이 우리 ASMR 를.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해야죠. 아직 안 끝났거든요. 지금 주섬주섬 기름종이로 또 피지 닦아내고 계시는 승은님이랑 지금 이런. 구강 스프레이 열심히 뿌리고 계시는 혜영 언니랑 함께 이렇게 했고요. 산만할 일인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편집 안 하려고. 몰라.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청취후기나 뭐 사연 그리고 미니 광고 저희 항상 하고 있는 140자 청취자 대상 미니 광고랑 정규 광고 등은 저희 비욘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유 오늘 아주 큰일 했네요. 술 취해서 기절하기 해냈다. 직전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지금 술 깨셨어. 말하다가 돌아왔어. 진짜 돌아왔어. 진짜 아까 정말 사과였는데. 파워 외향 돌아왔어. 한 4시간 떠드니까 돌아오네요. 근데 우리 진짜 대단하다. 그니까 4시간 동안 말이 안 오 끊겨. 진짜요. 자랑스러워.
와. 근데 심지어 지금 인사 안 했거든요. 맞네. 일단 저희가 인사를 한 다음에 또 수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